레미안 원베일리가 얼마 전에 뭐 세간에 이슈가 됐습니다. 분양가가 뭐 거의 9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19억입니다. 분양가가. 그러니까 뭐 웬만하신 분들한테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3년 살아야지 되고요. 10년을 보유해 하셔야지 돼. 전세를 줄 수도 없겠죠. 왜? 이 비싼 거를 이 19억짜리를 사서 장특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년 동안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봐요. 요게 2990세대야. 나중에 이게 10년 동안 회전이 될까요? 얼마나 회전이 될까요, 여러분? 몇 세대나 튕겨져서 나와서 팔고 사고가 될까? 장특공을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물량이 잘 안 돌겠다. 그죠? 물량이 잘 안 돌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로 보는 서울 주택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얼마 전에 뭐 세간에 이슈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 높은 분양가 때문에 그런데요. 이상하죠? 허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지를 했는데 허그가 제시한 가격보다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그러면 나한테는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이게 닥쳐지는지, 뭐 어쨌거나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뭐 거의 9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19억입니다. 분양가가. 그러니까 뭐 웬만하신 분들한테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천천히 끝까지 다 좀 경청을 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로 보는 서울 주택시장의 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입지 한번 보는 겁니다. 신반포역에서 가깝고요. 개성초등학교, 신반포 중학교에서도 뭐 학세권이죠. 학세권에서 또 여기는 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한강을 끼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1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이제 준비 중이고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고요. 아크로 리버파크에 비해서 이 친구는 지금 분양가가 높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입니다. 말이 됩니까? 반값 아파트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옆에 이제 신반포 2차가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르웰이 이제 여기 입주를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반포 센트럴자이가 아마 이번에 이제 4, 5월 달 정도에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어쨌거나 요 라인 어디예요? 이 반포 1단지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압구정부터 한강변까지, 한강변에서 한강을 통해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은 한강변 라인,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잠실 재건축 라인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절대 넘지 못하는 만리장성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의 시세보다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가격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감도입니다. 상당히 멋있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 추진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6월 달에요. 허그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 쪽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가닥을 잤습니다. 후분양 쪽으로. 그러다가 2019년 10월 달에 조합에서요. 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허그에서 분양가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려면 통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매각에 대한 안건을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를 하는데 어쩌저쩌저쩌저쩌 해서 서초구청에 반대를 해요. 그래서 뭐 소송을 하네 안 하네 하다가 어쨌거나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그러니까 통매각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1월 달입니다. 이제 1년 전이죠. 허그에서 조합에다가 평당 분양가를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4,900만 원을 제시합니다. 조합은 5,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900만 원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저째 또 합니다. 뭐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뭐 346가구에서 225가구로 축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반 분양 290세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거나 축소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1대1 재건축 확대 등의 이유로 일반 분양을 좀 이제 축소를 하고요. 또 이제 뭐 모집 공고 내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저쩌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 이제 11월 달이죠. 2020년 11월 달에 한국감정원에서 레미안 원밸리에 대한 특지비를 토지비를 평당 4,200만 원의 재심사 승인을 끝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200만 원이. 그런데 분양가가 2,900만 원, 4,9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4,900만 원. 분양가가 4,900만 원인데 토지 가격이 4,900만 원이면 4,200만 원이면 토지 가격이 4,200만 원인데 여기다가 건축비랑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주택보증공사에서 이제 허그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4,900만 원인데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번에 최종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도 평당 분양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5,668만 원이 됩니다. 무려 분양가가 16%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놓은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규모 금액 이상 분양가를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남에서는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 그 벽이라는 게 뭐냐면 허그에서 만든 주택보증공사에서 만든 분양가 규제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강남이 니네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분양가는 5천만 원을 넘기지 못해. 5천만 원 절대 우리는 용납을 못해.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첫 단지가 뭐예요? 주택보증공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분양가 승인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분양가가 1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16% 상승이 제 생각에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막상 또 이제 여기에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분양가가 16%나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4,900만 원과 5,668만 원을 평당 가격으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속쓰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분양가는 올라갔다. 올라간 원인은 뭐다?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갔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를 짓는데, 보시면 토지가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가산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는 금액 중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건축비랑 가산비입니다. 보통 토지 가격을 한 5천만 원 정도 잡았어. 아까 4,200만 원이라 그랬죠. 4,200만 원 정도 토지 가격을 잡으면 여기다 평당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산한 게 건축비랑 가산비가 됩니다. 그러면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5,660 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여러분들이 토지 가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레미안 원밸리의 토지 가격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 우리는 부동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토지 위에.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 위에 정착물이 부동산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 가격이 움직이고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지금 레미안 원밸리에서도 보다시피 다분히 분양가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용,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모든 비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 세대수를 보면요. 전체 분양 세대수는 2,990가구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싹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은요 224세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이 224세대입니다 2,99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24세대. 이게 보통 강남권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입니다. 물론 둔촌주공처럼 일반 분양이 한 5,000세대씩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통 일반 분양을 하면
전체 물량의 10에서 20%, 많으면 20%입니다. 그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재건축을 많이 해야지 돼요. 재개발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이런 조금씩 그래봤자 224세대인데 이게 국토부나 정부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부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든 아파트든 지금 뭐 호텔을 개조해서든 탁 치는 대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과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일반 분양은 224세대인데 18평형이 2세대, 주력평형인 24평과 30평형입니다. 24평형이 197세대고 30평형이 25세대니까 24평 이거는 팍 터지게 눈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은 무조건 70점 이상이 돼야지 됩니다. 무조건 70점, 70점 미만은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쳐다도 보셔도 되는데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적다. 224세대 갖고 팍 터지는 싸움이 아마 4월 달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24평과 34평 이제 분양가인데요. 24평 분양가가 5,668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때 3,840만 원에 분양했어요. 언제?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아크로 리버파크 3,480만 원 되게 싸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싸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3,400, 이게 지금 1억 가는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평당 7천만 원씩. 야, 거의 6,200만 원씩 지금 수익이 난 거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2013년도에 분양한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2013년도에 3,480만 원에 분양했을 때도 비싸다 이거는 큰일 났다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7년 약간 넘은 거죠. 뭐 사실 8년 차인데 어마어마한 금액대, 분양가가 지금 5,66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해서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34평 아크로 리버파크는 3,941만 원, 거의 4천만 원 돈에 육박하게 분양을 한 거고요. 신반포 6차 분양가가 4,410만 원. 그리고 신반포 13차죠. 리웰 신반포,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게 4,926만 원입니다. 얘네가 이제 허그에서 분양가 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 미만은 무조건 안 돼. 강남은 5천만 원 미만으로 분양해야지 돼 해서 나온 금액이 4,926만 원인데 이번에도 어떻게? 5,600. 다음은 얼마 될까요? 내년에 분양하는 거는 6천만 원. 어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억눌려 있었는데 땅 가격이 내년에 또 공시지가격이 얼마 오를까요?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공시가격을 많이 올려야지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공시가격이 계속 오를 거란 말입니다.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정부 관거의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앞으로 이 청약시장과 분양시장은요, 여러분 70점 있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돼. 70점이라고 60 몇 점이라고 이제 나 당첨권에 들어갔어?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왜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지는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가 59제곱미터가 12억 3,300만원, 84제곱미터 34평형이 16억 2,300만 원이니까 옆에 있는 단지는 얼마예요? 지금 33억에서 35억이니까 대박 터진 겁니다, 조합원들은. 그죠? 물론 이제 여기 계속 사셨으니까. 자, 일반 분양가 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 14억 1,700만원, 84제곱미터 19억 2,700만원. 와, 비싸. 그죠? 비쌉니다. 24평 분양가가 14억 1,700만원이고요. 84제곱미터가 19억 2,700만. 저거 일반인들이 얼마나 저걸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일반인이고 직장인이라면 저는 저 금액 글쎄 저걸 모을 수 있을까? 못 모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박 터지게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박 터지게.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분양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분양가를 보고 남의 일이다? 그냥 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안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쨌거나 분양가가 14억과 19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이 20%가 들어갑니다. 약 분양가가 19억 정도가 됐으니까 20% 정도면 약 3억 9천만 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만 3억 9천만 원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 아시죠?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아까 18평형이 있었죠? 18평형이 두 세대 분양을 해요. 걔네도 분양가가 10억이 넘을 겁니다. 역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금 10억 6천 정도를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11억 6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럼 뭐예요? 11억 6천에다가 4억 더하면 15억 6천 정도. 거의 15억 5천이 필요하네. 15억 5천이 중도금까지 현금을 일단 총알을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 이거 없으면 청약동당에 70점이든 80점이든 90점은 없죠. 70점이든 69점이든 간에 의미는 없다. 일단 청약통장 갖고 이제 뭐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자, 잔금 시효.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 중도금 대출까지는 내가 어떻게 15억 5천 밀어 넣었어.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보니까 34평 전세가 16억이야. 이야. 19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를 16억에 넣으면 게임을 해볼만 해. 그러니까 뭐예요? 갭 투자를 해볼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빌려서 했다면 하여튼 뭐 하든 잔금 때는 내가 다 상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전세를 놓지 말래. 전세를. 왜? 2월 19일 날 전월세 금지법이 있죠. 제가 바로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은 1월 19일 내 집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편집을 할 때 옆에 같이 띄워주세요. 어쨌거나 자, 잔금 시에 전세를 놓을 수 없다. 2월 19일 날 전월세 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금 시 내가 실수로 전세를 놨다? 1년 징역을 살아야 돼. 1년 징역을 살아야 돼.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징역을 가요, 여러분. 징역을.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20% 있어야지 되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 11억 6천만 원 현금 갖고 있어야지 되고 어찌어찌 잔금 때 또 하려고 그랬는데 잔금 때 전세도 놓지 말래. 왜? 전월세 금지법이 2월 19일 날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4월 달에 분양 예정이니까 이 이후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놓으면 안 돼요. 자, 거기다가 3년 실거주를 채워야 됩니다. 3년 실거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징역을 간다. 3년 실거주를 안 하면 우리는 징역을 간다. 징역을 갑니다. 징역을 가기 때문에 3년 실거주는 반드시 채우셔야지 되고요. 자, 거기다가 전매 제한이 10년이야. 전매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10년. 자, 특별 공급도 없어요. 특별 공급도 없어. 그러니까 특별 공급 생각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서울시에서. 특별 공급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강북에서도 여러분 분양가 9억 초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이제 왜 중요한지 알겠죠?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비단 19억 14억에 분양을 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현금이 무조건 있어야지 돼. 왜? 여러분 보세요.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안 나온다 그랬죠? 강북에서도 이제 9억 이상에 대한 분양가들이 나올 확률들이 높아져. 이제 특히 마용성 같은 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특별 공급도 안 나와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와. 잔금 때 전세도 못 줘. 내가 무조건 살아야 돼. 왜? 안 살면 징역을 가요. 징역을.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계약금 20% 3억 9천 있어야지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안 나오기 때문에 11억 6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잔금 때 전세 못 놓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몇 년? 3년 살아야지 되고요. 10년을 보유하셔야지 돼. 10년을 보유를 해야지 돼. 전세를 줄 수도 없겠죠. 왜? 이 비싼 거를 이 19억짜리를 사서 장특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년 동안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봐요. 그러면 요게 2990세대야.
나중에 이게 10년 동안 회전이 될까요? 얼마나 회전이 될까요, 여러분? 몇 세대나 튕겨져서 나와서 팔고 사고가 될까? 장특공을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물량이 잘 안 돌겠다. 그죠? 물량이 잘 안 돌 것 같아.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세상에 자꾸 시장의 물량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의 물량이 안 돌게끔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반값 아파트야. 19억짜리인데도 반값 아파트야. 시세 차익만 15억을 받아요. 시세 차익만 15억. 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성인, 그러니까 허그에서 강남 쪽에 벽을 쳐놨어요. 분양가를 못 높이려고. 근데 그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벽이 만들어졌어. 어떤 벽? 이번에는 넘사벽. 절대 넘지 못하는 강남권에 반포 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동을 거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변 쪽, 강남 쪽 모든 라인이 분양가는 전체 반값 아파트야. 그 비싼데도. 시세 차익은 15억이야. 남사벽이죠?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해.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 양, 극, 화가 벌어지는데요. 앞에 초가 더 들어가고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갑니다. 초초양극화, 제곱 초초양극화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다. 계속 넉넉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을 안 하실 겁니까?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돼요. 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 초양극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나의 삶이 바뀌는 게,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게,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더 빨리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접으셔야지 돼요. 빨리.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보면요.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를 하고 있어요. 90%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옛날 공시 가격이 5억이었는데 이거를 6억, 7억, 8억, 9억까지 현실화 시키겠다랍니다.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되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 가격이 상승되겠죠. 왜? 공시지가를 같이 올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베일리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이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낡은 판잡집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친구들이 내야지 되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1억인데 얘가 2억 5천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갑니다. 얘는 그냥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러면서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듭니다.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이 동네에 벽이 높아지죠. 여기도 새로운 만리장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강북에 나도 모르는 어느 판자촌 같은 곳이 이런 만리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의 분양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죠? 지금이야 뭐 1억, 2억 주고 1억, 2억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 2억 갖고 뭐 빌라 하나 사서 나중에 재개발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없어. 살 수도 없어. 청약통장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난 다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도전을 해야죠. 도전을. 어디다 도전을 해야지 됩니까? 가능한 곳에. 아직까지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품을 파시고 움직이시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공공재개발 때문에 2월 4일 이후로는 현금 청산이라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서울시 안에서 민간재개발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공공재개발 비율 제가 봤을 때 한 20%고요. 민간재개발 비율 한 80% 정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의 강남 같은데 다 민간재개발 할 거 아닙니까? 방배동 보세요. 이번에 이제 레미안 원밸리에 있죠? 이제 어디에 방배 5구역 분양할 겁니다. 바로 옆이죠? 방배 5구역. 방배동은 또 다 뭐예요? 빌라촌이야. 뭐 잠실에서 잠실 주택가, 반포동 주택가 이런 지역이 또 재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동 같은 데도 재개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용성 지금 재개발할 때 많은데 그런 지역들이 과연 공공으로 진행을 할까요?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분이 계세요. 모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인데 공공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서울의 중심부입니다. 마용성 중에 한 군데예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마용성 중에 한 군데 거기 저희 조합 저희 고객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공공재개발을 뭐 하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 지금 우린 그런 거 안 한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민간재개발 하는 데는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죠? 마포 같은 데도 지금 민간재개발로 동의서 받고 지금 진행하는데, 그런데 투자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지역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리품을 팔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어쨌거나, 보세요. 지금 변창흠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이 뭐예요?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야.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해요. 이유는 집이 모자라. 레미안 원밸리만 보더라도 10년 전매 제한이어서 사고팔고를 못해. 일단은 10년 동안 사고팔고를 못해요.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런 데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청약 통장 없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뭔가 움직이셔야지 돼요. 어쨌거나 대규모 정비 사업 자체가 대안이다. 대안.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현금 부자입니까? 넘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초초양극화의 생존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단지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내 인생에,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액은 상관없다고 봐요. 금액은. 저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나는 1억 밖에란 얘기 하시면 안 돼. 1억 이나 있는 겁니다. 5천만 원씩이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장은 못 바꿔도요. 조금씩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공부하셔서 다리품들 많이 파시고 현장을 직접 좀 나가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돈을 못 번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만나시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저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십시오. 충분히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어머니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안전이 제일 위주니까요. 안전한 쪽으로 여러 가지로 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밸리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 비슷한 일들이 닥칠 거라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 나만의
하나에 좀 무기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소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일 낮 12시입니다. 매일 낮 월화수목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12시에요. 저희 심석혁 이사와 이효정 부장이요 아주 재미나고 유쾌하고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12시에 정오의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정오의 뉴스 못 보신 분들은요 한번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매일 낮 12시니까요 시간 나실 때 점심시간 때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어쩌면 좀 여러가지로 유쾌한 시간 즐거운 시간, 정보가 가득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저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을 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